끈기로 버티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끈기는 가치가 있는 어려운 일을 계속하게 만들 수 있지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어려운 일까지 계속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끈기와 끊기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일이란 계속하거나 혹은 그만두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으며 둘 사이에서 갈등할 때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일을 계속하기를 선택한다. 사람들은 끈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끊기, 즉 그만두기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사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매우 큰 해를 끼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래를 잘 못한다면 노래 연습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델 같은 가수가 될 순 없다. 사람들은 충분히 오래 어떤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자신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일을 계속하거나 성공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성공은 계속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을 선택하고 나머지 일은 포기할 때 거둘 수 있다. 물론 세상에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할 가치가 있는 어려운 일들이 많으며 그 경우 끈기와 회복 탄력성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만둔다면 성공할 수 없다. 하지만 성공은 가치가 없는 어려운 일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끊기는 의사결정 도구다. 사실 끈기와 끊기는 동일한 결정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이다. 어떤 것을 끊어야 할지 결정하려면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계속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어떤 것을 계속해야 할지 결정하려면 동시에 다른 어떤 것을 끊어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은 동시에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확실성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유혹의 노래다. 신화에서 뱃사람들이 세일하는 노래에 유혹을 당하듯이 우리도 결과를 알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유혹에 지배당한다. 세상은 변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게 된 것,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게 된 것은 그만둬야 한다. 우리는 상황을 살피면서 언제 그런 일들을 그만둬야 할지, 언제 우리의 관심을 더 나은 어떤 것으로 돌려야 할지 알아내야 한다. 기업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변화에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경구들이 충고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무턱대고 계속해서는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최고 수준의 포커 플레이어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판을 접어야 할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들은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게임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은 가진 돈을 모두 잃는 지름길이다. 노련한 플레이어들은 언제 그만두고 일어나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같은 종류의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전략을 바꿔야 할까?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까? 뒤돌아서 하산해야 할까? 사업을 접어야 할까? 그만두기 능력을 갖추면 더 많은 것들을 탐구하고 배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야 할 최적의 일을 찾아낼 수 있다. 아직 선택지가 있을 때 접어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과는 달리 그만두기는 목표에 더 빨리 이르게 해준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특정한 상황에서 너무 오래 버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버틴 사람을 비난하곤 한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특정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그만두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무 일찍 그만뒀다고 비난한다. 이런 이중잣대 때문에 제때 그만두기란 더욱 힘들다. 완벽보다는 개선을 추구하라.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시작할 때는 중단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중단 기준은 미래에 그만둘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 중단 기준은 상태와 시점을 고려해 쉽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점까지 특정한 상태에 이른다면 그만둘 것이다 같은 중단 기준을 만들면 된다. 머물겠다는 생각은 가지 않겠다는 선택과 같다. 그만두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계속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런 선택들이 모두 동일한 선택이며 능동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현상 유지와 머무르기, 그리고 결정을 미루기도
모두 능동적인 선택이다. 나는 지금 결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이다. 가장 끊기 힘든 집착은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 무엇인가를 그만둘 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다. 어떤 일을 그만두었을 때 왜 우리가 그랬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냉정한 시선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그만둘 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일을 그만두었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걱정은 사실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일을 계속해야 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중요한 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 당신을 목표 쪽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하라. 그 일 이외에는 모두 그만둬야 한다. 그렇게 확보한 자원을 목표를 이루는 데 사용하라. 당신의 진전을 늦추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그만둘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끈기와 낙관적인 생각은 공통점이 있다. 낙관적인 생각은 가치가 있는 일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지만 가치가 없는 일에도 계속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낙관적인 생각은 기대 가치를 너무 높게 계산하게 만든다. 데니얼 카너먼에게 잘 그만둘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인생은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은 가치 없는 일에 더 오래 집착하도록 만든다. 이때에는 가치 계산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일이든 직장이든 제품이든 비즈니스 전략이든 레스토랑이든 어떤 좋은 것을 찾아내려 할 때 차선책이 있을지 계속 탐색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탐색을 멈춰선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영업사원에게 강의를 할 때 일이다. 강의가 끝날 무렵 영업사원 중 한 명이 내게 질문을 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을 때도 다른 회사 인사 담당자와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나는 현재 일자리가 언제든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언제든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고 감원을 할 수도 있다. 다른 회사 인사 담당자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일에 계속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서 다른 회사 인사 담당자들과 관계를 끊는다면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개미가 인간보다 나은 점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미는 말없이 계속 탐색을 이어나간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든 최대한 관심 분야와 능력 그리고 기회를 다양화해야 한다. 삶에서 다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의 지정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탐색하는 것도 좋은 다양화 방법 중 하나다. 다양화를 하면 어떤 것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을 그만두는 결정도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게 되면 당신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백업 플랜이 플랜 A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백업 플랜을 세우는 게 좋다. 때로는 백업 플랜이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이 되기 때문이다. 유동적이지 않은 목표는 유동적인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목표는 변화해야 한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도 변하기 때문이다. 그 변화에 대처하려면 결승선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결승선이 적절한 결승선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결승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의해서만 자신을 평가해선 안 된다.
출발선에서 얼마나 멀리 전진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에 그쳐도 실망이 덜할 것이다. 실제로 은메달 획득만 해도 웬만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에게는 엄청난 성취다. 목표에 대해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생각을 더 적게 한다면 과정에서의 진전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목표도 있지만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거나 배우게 해주는 목표도 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애니 듀크 저자의 퀴트 이런 책이었어요. 끈기로 버티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가치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를 두고 그 사이 어딘가를 자꾸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때 관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더 널리 퍼져 있잖아요. 관두라는 이야기보다는. 근데 버텨서 성공을 보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진작에 털어버렸어야 되는 일까지 긍정의 마인드로 밀어붙이다가 굉장히 나쁘게 풀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사실 실패담은 잘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진 못하겠지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서 사라진 그런 기업들 혹은 동네의 작은 가게들도 인텔의 전 CEO였던 앤디 그로버가 쓴 편집각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도 읽었는데 1988년에 나온 책이에요. 거기 전략적 변곡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존의 전략이 새로운 전략으로 대체될 때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도 뭔가를 할 때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면 변화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이제 하던 게 도태가 되는 거죠. 그 책에서도 일찍 행동하면 효과를 발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늦게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 퀴즈라는 책이랑 내용이 되게 같이 가는 게 많은데 이 책은 2022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둘 중에 무슨 책을 먼저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퀴즈라는 책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그 책도 좋아하실 거예요. 성공은 계속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을 선택하고 나머지 일은 포기할 때 거둘 수 있다. 미니멀리즘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문장도 되게 익숙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정말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나머지 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정리를 하고 나서는 정말 신중하게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아예 정리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물건을 아예 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요. 인생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고 또 시간을 절약하려면 에너지가 분산되는 일을 막아야겠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선택을 잘 해야 하는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니까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스코트 함스 책에서도 그러니까 스코트 함스가 어떤 사람을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비법은 그냥 계속 옮기는 거예요, 직장을.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온 내용 같이죠.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바로 옮기는 거. 보통 사람들은 의리 없다. 같이 일하기 참 피곤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오만 얘기 상상으로 다 이미 하잖아요. 나 욕하겠지 이러면서. 혹은 난 의리 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귀찮아서. 그러니까 알아보기가 귀찮은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근데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한테도 배신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당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계속할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그렇게 정한 필드에서는 혹시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실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평소에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봐놓은 상태라면 지금 혹시 내 직업이 사라지더라도 뭘 해야 할지 플랜 B로 세워놨던 걸 바로 실행할 수도 있겠죠.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방법? 이런 책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뭔가를 선택할 때 기대 가치,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건강, 행복, 시간, 성취감,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짜라락 놓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두 가지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은지 고르는, 어떻게 보면 이거 많이 아시는 스킬이죠. 그러니까 종이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엔 장점, 한쪽엔 단점 적으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기대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저도 은메달을 따면 참 아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고 결승선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라는 이야기를 보고 와, 이거는 정말 감사노트 쓰는 것만큼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마인드다. 납득이 가는 거예요. 가끔 힘든 날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예전에 있던 곳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아, 나 참 잘했구나. 이렇게 토닥여주기도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기대평가를 잘 하고 나면 더 노력을 해야 하더라도 좀 마음이 편하고 만약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은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